승리를 선언할 때는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상당히 승리를 낙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이든 후보의 발표 현장에 KBS 특파원이 나가 있습니다. 자, 금철영 특파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자, 금특파원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이 비교적 많은 곳인데요. 그래서 비교적 보수적인 색채가 좀 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남미하고도 가깝고 히스패닉들 어떤 향방이 나올지 점검해보는 것도 이번 대선의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터치 CNN 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그 경합하는 주들에서의 개표 결과가 뒤집히면서 트럼프가 선거 조작, 개표 조작을 주장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에 음모가 개입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의 선거에서도 조작이 개입되었으므로 재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먼저 부정선거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부정선거를 했을 리는 없습니다. 선거 시스템이라는 것이 집권당이 어쩔 수 있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 정부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선거 시스템입니다. 트럼프 자체가 선거 조작을 우려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만약 선거 조작이 있었다면 그 선거 조작의 피해를 보는 사람이 트럼프입니다. 정부의 수장이 어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거 조작이 있다면 정부 이면의 슈퍼파워 그들만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임기 3년 차에 한국 정당이 어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승부 조작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표 과정에서 결과가 뒤집히는 일은 쉽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개표 과정에서 우위가 뒤집히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지금 미국 선거에서 그것이 지금 2번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위스콘신에서, 그리고 두 번째 미시건에서. 러스트벨트하고 선벨트 경합주가 관건이라고 하는데, 선벨트 중에서는 애리조나가 일단 민주당에게 선점되었고, 그래서 나머지 주 가운데서 계속 트럼프가 우세했다고 합니다. 펜실베니아주를 포함해서요. 그래서 트럼프는 조기에 승리 선언까지 할 수 있을 정도였죠. 그런데 위스콘신에서 먼저 뒤집기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미시건주에서 뒤집기가 이루어진 거죠. 이유는 우편 투표 때문이라고 하죠. 근데 이 주장을 짚어봐야 합니다. 이 상황이 가능하려면 먼저 우편 투표를 한 사람들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월등히 많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건데, 질문할 수 있는 것은 왜 우편 투표가 민주당이 많을 것이라고 기대하느냐는 거죠. 실제 투표에서는 트럼프가 앞서는데 우편 투표에서는 특별히 트럼프가 앞서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실제 투표와 우편 투표가 굉장히 결과가 다를 이유가 존재하나요? 그게 저의 질문입니다. 왜 수많은 민주당이 우편 투표에는 참여하고 실제 투표에서는 덜 참여하고 그랬을까요? 왜 공화당 지지자가 우편 투표에는 적게 참여했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이게 근거가 없다는 것이죠. 특별히 11월 3일의 투표와
우편 투표가 다를 이유가 없다. 근데 민주당에서는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우편 투표에 참여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편 투표에서 민주당의 표가 많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그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죠. 또 다른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주들에서 이미 결과가 다 나왔는데 유독 결과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주들이 러스트벨트 주와 썬벨트 주입니다. 근데 이 주들이 다 경합주죠. 왜 비경합주는 결과가 빨리 나오고 경합주는 결과가 늦게 나와야 합니까? 이것도 이상합니다. 그래야 될 이유가 있나요? 똑같은 미국의 주들인데 일부러 그런 것 같은 상황이면 선거 조작, 투표 조작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얘기죠. 서울시장 후보로 한명숙과 오세훈이 경합을 벌였었죠. 그 당시 상황과 지금 상황이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그 당시에 서울시의원 후보로 나갔었고 제 투표 상황을 TV로 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거 결과가 나오는 게 한 오후 7시부터입니다. 계속 출구조사를 하면서 결과가 계속 나오는데 그러면서 9시, 10시 이렇게 되면서 다 결과가 나오고 모든 상황이 점차 종료되고 그랬는데 유독 서울시장 선거 결과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저는 이상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교통체증에 걸린 것처럼 개표가 막힌 듯 했습니다. 새벽 2시, 3시가 되도록 결과가 안 나오고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면서 그냥 잠을 잤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결과가 나왔죠. 근데 그때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게 그 이전 상황, 그러니까 그 전날에는 한명숙이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고 일어났더니 오세훈이 시작이 된 거죠. 이상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출구조사 때도 한명숙이 이기고 있었고 또 개표 과정에서도 한명숙이 이기고 있었고 그래서 한명숙은 승리를 예감했고 민주당 측에서는 승리 축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에서도 한명숙에게 앞으로 서울시장이 될 것에 대한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개표가 지연되더니 결과가 바뀐 것입니다. 그 당시 나왔던 이유는 강남권의 개표가 늦어지면서 당시 한나라당의 지지자들의 그 몰표가 뒤늦게 개수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이상합니다. 왜? 그러니까 첫 번째 의문은 왜 서울시장 투표의 결과만 그렇게 늦어졌느냐가 계속 설명이 안 되고요. 두 번째, 왜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강남권의 개표가 유독 늦게 이루어졌느냐, 그것도 설명이 안 됩니다. 서울시장 선거는 그냥 늦은 정도가 아니라 다른 선거 결과는 다 10시쯤이면 나왔는데 이건 밤새도록 결과가 안 나오다가 다음날 아침에야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상황이 벌어지는가요? 그때부터도 선거 조작, 개표 조작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때 사용된 것이 전자개표기인데 전자개표기를 통한 개표 조작이 이루어질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트럼프 재선 상황에서 선거가 조작되고 투표가 조작될 수 있다는 주장이 트럼프의 입을 통해서 다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무소부재의 권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는 것을 알 수 있고, 대통령이 되면 갑자기 선거에 개입할 수 있고 선거 조작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트럼프가 할 수 없는 것을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선거 조작이 있었다면 그 이전부터 있었다는 거죠. 그것도 민주당에 의해서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한나라당이나 미통당에 의해서도 아닐 겁니다. 그 이면에 있는 파워가 존재할 것이고, 그 파워에 의해서 조작이 일어났다고 해도 일어났다고 봐야 되겠죠. 과거 6.2 지방선거, 제가 참여했던 6.2 지방선거에 한명숙, 오세훈 후보가 경합했던 서울시장 선거에서 저는 개표 조작의 어떤 징후들을 발견했고, 만약 지금 와서 이전에 하지 않았던 선거 조작에 대한 조사를 한다면 그 이전 상황들도 다 조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전자개표기 문제가 그 박근혜가 당선되었던 선거 있죠. 대선 때. 그때 특별히 크게 부각됐었습니다. 그리고 다큐 영화도 제작이 되었었습니다. 영화를 보면 그 시험적으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해 보는데 그때 조작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시민단체에서 선거 결과를 부정하면서 개표 조작을 주장하면서 선거 무효 소송까지도 법원에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이걸 계속 미루기만 하고 판결을 내지 않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거 개표 시비, 부정에 대한 시비는 그 당시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 이전에는 다 무시되고 이제 와서 같은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까? 다시 얘기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선거 부정, 개표 부정은 존재한다. 그러나 그것은 민주당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민주당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 그 이전부터 계속 6.2 지방선거, 그리고 대통령 선거, 그 이전의 대통령 선거, 그러니까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때, 문재인을 이기고 당선됐을 때, 그리고 그 다음 대통령 선거, 박근혜가 당선됐을 때 사용되었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전자개표기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것이 계속 개표 부정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아주 이전부터 나왔었고 지금도 계속 사용되고 있다. 왜 수개표로 할 수 있는 것을 전자개표기를 굳이 사용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선거 조작에 사용될 수 있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수개표로만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수없이 나왔지만 계속 묵살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전자개표기가 사용되는 상황에 처한 다른 나라들은 계속 전자개표기 사용은 안 된다고 데모를 해서 막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사용하냐는 거죠.
이대로 간다면 다음 대선에서 또 사용될 것입니다. 2016년 트럼프가 선거를 할 때도 선거 조작에 대한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선이 됐죠. 그런데 지금 2020년 다시 재선에 도전하면서도 이 선거 조작에 대한 우려를 계속 표명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작금의 상황이 된 거죠.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트럼프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법정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제기하고 여기에 대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런 선거 조작, 개표 조작이 우리나라의 선거 속에서 계속 미국과 마찬가지로 있어 왔고 또 지금 트럼프가 그것을 강력하게 문제 제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선거 상황도 변화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집권당 차원에서 이런 선거 조작을 할 수 없다. 만약 그게 가능했으면 트럼프 정부가 왜 그걸 조정하지 않았겠습니까? 미국이 못하는 걸 한국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8.15 부정선거가 문재인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고 또 오히려 저는 역으로 생각합니다. 전자개표기를 사용했으니까 조작이 일어났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조작은 민주당이 승리할 수 없었는데 승리하는 방향으로 조작된 것이 아니고 민주당이 더 월등하게 승리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막은 조작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봉주의 그 신당이 득세하는 것을 막는 방향으로 사용되었을 수 있다. 저는 모르죠. 그러나 그렇게 예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민주당이 집권한 지 3년 되는 민주당이 선거 제도에 개입해서 선거 과정에 개입해서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선거 조작을 했다. 이것이 가능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다시 말씀드려서 선거 조작, 개표 조작의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는 저는 있어야 할 일이 있는 것이라고 좋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집권당 정부의 개입으로 자기네들이 유리하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트럼프조차도 못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의 바탕에는 전자개표기 사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왜 수개표로 할 수 있는 것을 왜 문제가 되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합니까? 이거를 미국 선거에 대입을 한다면 미국 선거는 지금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우편 투표제를 왜 사용합니까? 트럼프는 이 우편 투표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트럼프가 만약 능력이 있었다면 우편 투표제를 하지 못하게 했겠죠. 선거제도에 개입했겠죠. 근데 미국 선거는 트럼프의 의사와 관계없이 진행이 됐습니다. 우편 투표가 진행됐고 우편 투표로 인해서 지금 그 민주당이 이길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진 거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전자개표기가 문제다. 미국에서든 한국에서든 어디서든 전자개표기 사용을 중단하게끔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